회장님, 이 시계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사업으로 살아온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계약이 무산되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가 손목의 시계 하나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시계가 제 생일에 가족이 선물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를 감시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뢰와 배신 사이에서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가면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 올해 66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중견 건설회사를 일군 사람입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고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버텨냈고 결국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준석이는 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 지혜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태준이는 아직 대학원생이지만 경영학을 전공하며 회사 일을 배우고 있죠. 아내 수정이는 평생 제 곁을 지켜준 동반자입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저 그런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입찰 정보가 경쟁사에 미리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2번, 3번 계속되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협력업체 사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미팅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조건들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달 제가 극비로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 정보가 완전히 유출됐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김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회장, 이번 건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이 그쪽 경쟁사한테 그대로 넘어갔다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정보는 저와 비서, 그리고 장남 준석이만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잠그고 나눈 대화였고 문서는 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새어나간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신뢰,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제 주변에 있으면서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밀리에 보안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회사 사무실과 집안 곳곳을 점검했지만 이상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제 의심이 기우였던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제 비서 박 실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가 꺼낸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차고 계신 그 시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계? 이게 왜? 정황상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는 작년 생일에
가족들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산 명품 시계로 가족들이 모아서 장만했다며 자랑스럽게 건네주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박 실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건 우리 식구들이 준 거야.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 시점을 역추적해보니 회장님께서 이 시계를 차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명확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시계를 풀어 전문 보안업체에 맡겼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틀렸다면 쓸데없는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가족이 날 감시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강 회장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안업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시계 안쪽 케이스에 초소형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책상 위에 놓인 내 시계, 그 옆에는 미세한 전자장치 부품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장치는 최신형입니다. 반경 50m 내에서 음성을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최소 몇 천만 원은 할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도청 장치를 누가 왜 제 시계에 심었단 말입니까? 추적이 가능한가? 어렵습니다. 수신자가 상당히 전문적으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시계를 최소 이틀 정도는 맡겨야 합니다. 분해하고 장치를 삽입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틀, 그 말에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작년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장남 준석이가 말했었죠. 아버지, 생일 선물로 시계 하나 준비했는데 각인을 넣으려고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당시엔 아무 의심 없이 고마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세심하게 챙기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각인을 넣는다는 핑계로 시계를 맡긴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설마 준석이가 내 아들이 날 감시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준석이는 회사 상무였습니다. 제 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고 중요한 회의에도 자주 배석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못 본 척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최근 몇 년간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회사 주식에 몰빵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수십억을 날린 거죠. 당시 준석이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세서 차마 말을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 했던 걸까요? 만약 제 사업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회사 기밀을 팔아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텔에 묵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준석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혼자 방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즐기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한테 부족한 게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요? 준석이에게 회사 일을 너무 강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을 너무 아껴서 아이들이 궁핍함을 느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설령 제게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게 부모를 감시하고 배신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준석이를 불러서 정면으로 물어봐야겠다고. 회장님, 이 시계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사업으로 살아온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계약이 무산되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가 손목의 시계 하나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시계가 제 생일에 가족이 선물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를 감시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뢰와 배신 사이에서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가면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 올해 66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중견 건설회사를 일군 사람입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고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버텨냈고 결국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준석이는 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 지혜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태준이는 아직 대학원생이지만 경영학을 전공하며 회사 일을 배우고 있죠. 아내 수정이는 평생 제 곁을 지켜준 동반자입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저 그런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입찰 정보가 경쟁사에 미리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2번, 3번 계속되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협력업체 사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미팅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조건들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의심이 많아진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달 제가 극비로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 정보가 완전히 유출됐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김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회장, 이번 건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이 그쪽 경쟁사한테 그대로 넘어갔다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정보는 저와 비서, 그리고 장남 준석이만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잠그고 나눈 대화였고 문서는 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새어나간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신뢰,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제 주변에 있으면서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밀리에 보안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회사 사무실과 집안 곳곳을 점검했지만 이상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제 의심이 기우였던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제 비서 박 실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가 꺼낸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차고 계신 그 시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계? 이게 왜? 정황상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는 작년 생일에 가족들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산 명품 시계로 가족들이 모아서 장만했다며 자랑스럽게 건네주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박 실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건 우리 식구들이 준 거야.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 시점을 역추적해보니 회장님께서 이 시계를 차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명확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시계 속 비밀전은 그날로 시계를 풀어 전문 보안업체에 맡겼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틀렸다면 쓸데없는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가족이 날 감시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강 회장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안업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시계 안쪽 케이스에 초소형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책상 위에 놓인 내 시계, 그 옆에는 미세한 전자장치 부품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장치는 최신형입니다. 반경 50m 내에서 음성을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최소 몇 천만 원은 할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도청 장치를 누가 왜 제 시계에 심었단 말입니까? 추적이 가능한가? 어렵습니다. 수신자가 상당히 전문적으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시계를 최소 이틀 정도는 맡겨야 합니다. 분해하고 장치를 삽입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틀, 그 말에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작년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장남 준석이가 말했었죠. 아버지, 생일 선물로 시계 하나 준비했는데 각인을 넣으려고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당시엔 아무 의심 없이 고마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세심하게 챙기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각인을 넣는다는 핑계로 시계를 맡긴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설마 준석이가? 내 아들이 날 감시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준석이는 회사 상무였습니다. 제 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고 중요한 회의에도 자주 배석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못 본 척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최근 몇 년간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회사 주식에 몰빵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수십억을 날린 거죠. 당시 준석이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세서 차마 말을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 했던 걸까요? 만약 제 사업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회사 기밀을 팔아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텔에 묵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준석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혼자 방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즐기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한테 부족한 게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요? 준석이에게 회사 일을 너무 강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을 너무 아껴서 아이들이 궁핍함을 느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설령 제게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게 부모를 감시하고 배신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준석이를 불러서 정면으로 물어봐야겠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만약 준석이가 정말 배우라면 눈치를 채는 순간 증거를 인멸할 테니까요. 저는 박 실장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거짓 정보를 흘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의실에서 가짜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을 건설 사업을 마치 극비 대형 프로젝트인 것처럼 말이죠. 준서가, 이번 안산 신도시 프로젝트는 절대 비밀이야. 경쟁 입찰인데 우리가 먼저 땅을 확보했거든.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준석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맑은 눈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아니면 정말 제 의심이 틀린 걸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쟁사인 대한건설이 갑자기 안산 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말이죠.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정보를 빼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은 제 가까이에 있다고. 박 실장이 대한건설 쪽을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대한건설 기획실장과 우리 준석이가 최근 몇 달간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회장님, 이 사진 좀 보시죠. 사진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아들 준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한건설 임원이었습니다. 둘은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흔들려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 지난주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좌 추적 결과 준석 상무명의 비밀 계좌로 대한건설 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8억 원을 받고 아버지를 팔았다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준석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자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석아,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봐. 요즘 뭐 힘든 일 있니? 돈 문제라도 있고? 준석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저는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준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설명해봐. 왜 경쟁사 임원이랑 만났어? 그 돈은 또 뭐야?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오해. 회사 기밀을 팔아먹고 오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슬펐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아끼던 장남이 이런 짓을 했다니. 준석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희망이고 뭐고 다 사라졌습니다. 준석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버지를 배신하기로. 아니에요.
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준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생긴 빚. 처음엔 몇억 원이었지만 이자가 불어나 결국 30억이 넘는 빚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고 폭력 조직까지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라고,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인데 제가 주식 투자로 그 큰 돈을 날렸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회사 정보를 팔았어. 대한건설 쪽에서 먼저 접근해 왔어요. 제 빚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안했죠. 정보만 주면 빚을 청산해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뭐,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아내랑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습니다. 지금 갚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준석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장치까지 설치했어? 준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요? 그게 무슨 시침이 떼지 마. 내 생일 선물로 준 시계에 도청 장치가 있었어. 내가 설치한 거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시계는 정말 순수한 선물이었어요. 저희 남매가 돈 모아서 산 거라고요. 준석이의 반응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도청 장치를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설치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전 정말 그 부분은 몰랐어요. 제가 넘긴 정보는 회의 내용이랑 계약서뿐이었어요. 도청 같은 건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석이가 정보를 팔긴 했지만 도청 장치는 다른 누군가가 심은 거라면, 그렇다면 배신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박 실장, 저는 급하게 비서를 불렀습니다. 시계 구매 기록을 다시 확인해봐. 누가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전부 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계를 구매한 건 준석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딸 지혜였습니다. 미국에 산다던 지혜가 한국에 몰래 들어와서 시계를 구매하고 전문 보안업체에 맡겨 도청 장치를 설치한 뒤 준석이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지혜가 왜? 박 실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혜의 남편이 미국에서 사업 부도를 냈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정보를 팔기로 결심했던 거죠. 게다가 지혜는 준석이의 약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빚에 쪼들리는 걸 알고 그를 이용해 정보를 빼내고 동시에 자신은 더 깊숙이 도청까지 했던 겁니다. 남매가 함께 아버지를 배신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일주일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텔 방에 틀어박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게 내 탓일까? 자책도 했고 분노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함, 빚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물론 그게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준석이를 불렀습니다. 내 빚 내가 다 갚아줄게.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회사는 그만둬. 그리고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진짜 반성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 준비가 됐을 때 돌아와. 준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에게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내 남편 빚도 내가 처리할게. 대신
너도 한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희 부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아빠, 죄송해요. 정말, 됐어.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빚을 갚는데 거의 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제 자식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는 회사를 떠나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혜는 미국에서 묵묵히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잘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저를 대하기 불편한 거겠죠. 아내 수정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지만 최근에는 가끔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시계, 저는 아직도 그 시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장치는 제거했지만 시계 자체는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제 인생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해준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배웠습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여전히 준석이와 지혜가 걱정되고 그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67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막내 태준이와 함께 작은 일들을 하며 지냅니다. 태준이는 형이나 누나와 달리 욕심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냥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용서하기 어렵고 잊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손 놓을 수는 없는 관계죠.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시계를 꺼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차고 다닐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단체는 가상이며 실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